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KBS 탐사보도팀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당시 비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해 론스타에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먼저 최문호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있기 2달 전인 지난 2003년 7월 22일 아침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당시 재정경제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의 김석동 감독정책 1국장,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외환은행의 이강원 행장 등 모두 10명이었습니다. 투기성 펀드인 론스타가 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는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론스타가 외국계 은행과 합작해 투자하는 방안과 은행법의 예외 조항을 이용하는 방법 등 4가지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해 은행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시켜 론스타에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등과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경우 독소 조항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깊이 있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확인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확인해줄 사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게다가 당일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다는 의문의 5장 문서를 근거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사실상 결정했고 이후 매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공시됐던 자료들로서는 이런 팔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관료들이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제3의 곳, 이제 이 실제로 드러난 외환은행으로부터의 어떤 의문의 팩스, 이른바 의문의 팩스가 이제 그런 구실을 해줬던 거고. 현재 회의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4명은 참석을 시인했지만 나머지 6명은 부인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청와대가 외환은행 매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열린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출신의 주형환 행정관입니다. 당시 한 핵심 관계자는 주 행정관이 이 회의에서 론스타의 신주 인수 가격 등 매각 조건을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실 소속으로 청와대 내에 공식적인 금융업무 담당자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정작 공식적인 금융업무 담당자는 비밀대책회의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서가 금융이요. 그러니까 재경부 금감이 한국은행의 금융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외환은행 거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책수석실에서는 저만 보고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거고요. 주 행정관이 왜 청와대 밖으로 나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댄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 회의 내용이 보고됐는지 등이 매각을 둘러싼 또 다른 의문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주 행정관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의 국제금융기구를 찾았지만 주 행정관은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저 중장님도 한번 제가 만나보려고 찾아뵙거든요. 저는 직접 관련 매각하고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제가 왜 계속 전화를 받고 그걸 해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더 이상 만날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주 행정관은 이어 자신은 지난 2003년 당시 론스타나 외환은행 관련 회의에 참석한 기억이 없으며 외환은행 매각 관련 당사자들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직전에 관계기관 비밀대책회의가 있었다고 어제 이 시간에 보도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왜 대책회의를 숨겨왔는지 또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외환은행 매각 관련 비밀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어제 KBS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회의가 열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책기획비서관 소속의 주형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러나 주 행정관이 외환은행 매각건 등 관련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관한 재정경제부도 실무적 차원의 회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점검은 있었지만 그 매각에 대한 적격성 여부라든지 이런 논의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당시 외환은행 매각 관련 핵심 관계자는 비밀 회의에는 외환은행의 법률자문 변호사와 재정자문사 고위 관계자까지 참석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주 행정관 역시 최근까지 청와대 해명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외환은행 관련돼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외환은행 관련돼가지고 론스타 관련돼가지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 차원이었다면 왜 회의 참석 사실을 숨겨왔는지에 의혹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경부와 금감위도 비밀 대책회의가 열린 사실을 최근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의문의 팩스 5장을 이용해 금융감독원이 하루 만에 만든 보고서가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3년 7월 25일입니다. 금감원의 이모 검사역이 작성한 보고서엔 외환은행 BIS 비율이 6.2%로 낮게 평가됐고 때문에 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돼 매각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7월 28일 금감원은 외환은행 경영 상황이 3등급 보통 수준이라며 엇갈린 평가 결과를 외환은행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가 결과는 당시 외환은행에서 약 한 달간 계속된 검사에 30여 명의 선임 검사역 등이 투입돼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6개 평가 부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역시 3등급이며 자본이 다소 부족해 추가 자본이 필요한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각 근거가 된 수치나 문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호 기자입니다.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해 론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관계기관 비밀대책회의에 외환은행 측에서 가져간 회의 자료입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이 자료에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5.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외환은행은 왜 5.4%만 가져갔는가입니다. 감사원은 당시 100여 건이 넘는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 가운데 10%대도 있었는데도 외환은행은 왜 5.4% 하나만 비밀회의에 가져갔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만들 수 있도록 누군가 가장 안 좋은 것 중 하나를 가져오라고 외환은행 측에 지시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외환은행이 가져간 5.4%가 금감원 보고서의 6.2%로 둔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5.4%와 6.2% 모두 근거가 되는 부실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도 비율이 0.8%포인트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BIS 비율은 0.8%나 차이 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환은행을 부실금융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치를 가공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는 금감위의 요청으로 금감원이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원은 금감위가 5.4%가 담긴 자료를 금감원에 주면서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의문의 팩스 5장을 토대로 결과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근거를 제공했던 당시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가 처음으로 KBS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금감위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영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7월 22일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1국이 작성한 외환은행 경영지도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엔 의문의 팩스 5장에 나온 대로 외환은행 연말 BIS 비율이 6.2%로 낮게 평가된 내용이 포함돼 최종 매각 승인 자료에까지 인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고서 작성 부서였던 금감원 백재음 은행검사 1국장은 어제 낮 자신의 사무실에서 KBS 기자와 만나 자신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백 국장은 먼저 지금 와서 매각 자료로 외환은행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면 나는 안 만든다.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BIS 비율을 매각 자료로 활용하려면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고 회계법인을 선정해 실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보도한 관계기관 비밀대책회의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 국장은 당시 대책회의가 열렸음을 최근에 알고 통탄했으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우리를 대책회의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도 감사 과정에서 백 국장의 이 같은 입장을 파악한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03년 금융당국이 실사를 하지 않고 매각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런 잘못을 과연 누가 주도했는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최문호 기자입니다. 외환은행이 어떤 자료를 보내왔던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의 매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사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잠정 결론입니다. 전화로 요청하고 팩스로 전달된 그것도 그때까지의 공식 점검 결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의 문서를 인용해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외환은행의 자료를 그대로 믿었다는 금융당국의 주장대로라면 금융당국이 왜 필요하냐는 비판도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조사는 누가 이를 주도했는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텔 비밀대책회의 직후 금감위에서 금감위원 3명만 참석했던 비공식 간담회를 감사원이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2명과 양천식 현 금감위 부위원장만 참석했고 김석동 당시 감독정책 1국장과 백재음 은행검사 1국장 등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는 특히 민간위원들을 상대로 론스타의 자격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참석한 한 금감위원이 전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날 회의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고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과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논란에 대해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은 외환은행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며 정부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옹호하고 하지만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닌 투기성 펀드였고 외환은행도 부실은행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외환은행은 팔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부실은행은 아니지만 부실은행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근거로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표는 5, 6천억 원이었다. 금융당국도 외환은행이 자본 유치만 성공하면 경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은 물론 증자도 거부했다. 공적자금도 없었고 공적자금 다시 조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말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3년 7월 15일 아침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는 하나의 회의가 열렸다. 론스타가 안고 있는 여러 걸림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비밀대책회의였다. 참석자는 당시 재경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담당 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 1국장과 담당 과장, 청와대 주영환 행정관, 외환은행의 이광원 행장과 이다룡 부행장, 그리고 담당 부장, 외환은행 측 자문사인 모건 스탠리 신재하 전무, 그리고 변호사 등 10여 명이다. 수출입은행에도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각자 라인별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출입은행은 우리가 설득할 것이니 금감위에서 큐사인 떨어지면 빨리 움직입시다. 청와대 행정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가격 문제를 거론한다. 신구 구주 가격차가 꽤 나는데 소액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미를 알 수 없는 도장값이란 단어도 등장한다. 원래 도장값도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 도장값이 비싸야 될 텐데요. 형식 논리상은 외환은행 스스로가 외자 유치를 이제 추진하다가 매각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정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협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혹은 지시하고 명령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와서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당시에 이제 금융 관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매각을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